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와,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업로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 정말 빡셌는데 부랴부랴 지금 녹음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요. 사실은 좀 바로바로 올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나름 편집도 하고 좀 가다듬을 건 가다듬고 해서 올리는데 와, 오늘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녹음해서 바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인 에어에게 그동안 왜 이런 모든 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 읽어드렸죠.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습기 많은 집은 그 여자라는 짐을 금방 털어주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악당도 저마다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은 아무리 미워하는 존재라도 간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허나 그 미친 여자가 한 집에 산다는 사실을 당신한테 숨기는 일은 아이를 망토에 싸서 유퍼스 나무 아래 놓아두는 것과도 같았어. 예전부터 늘 그렇듯이 그 악마가 있는 곳은 주변이 독에 감염되어 있어. 나는 손필드 저택을 폐쇄할 것이오. 현관문에 못질을 하고 아래층 창문은 널빤지로 막아버릴 거요. 그리고 그레이스 풀에게 1년에 200파운드를 주면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부르는 저 무시무시한 마녀와 여기서 살게 할 거요. 그레이스 풀은 돈이라면 뭐든지 할 테니. 그림스비 정신병원에서 간수로 일하는 아들을 데려오면 적적하지도 않고 내 아내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움이 될 거요. 늘 그렇듯이 밤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불을 지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살을 물어 뜯으려 할 때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이 불운한 분에게 냉혹하시군요. 증오심과 양심에 찬 깊은 반감을 품고 말하고 있어요. 잔인해요.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것이 아니잖아요. 제인, 내 귀여운 사람.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요. 또 나를 오해했구려. 내가 그 여자를 증오하는 것은 미치광이라서가 아니요. 당신이 미쳤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할 것 같소?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그럼 잘못한 거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요.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내 몸만큼이나 사랑스럽다오. 아플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스러울 것이요. 당신의 정신은 나의 보물이요. 그 정신이 부서진다 해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괴성을 질러댄다면 구속복이 아니라 내 팔로 당신을 가둘 것이요. 당신이 화가 나서 움켜잡는 것조차 매력적일 것이요. 오늘 아침 그 여자처럼 당신이 사납게 달려든다면 나는 포옹으로 맞이할 거요. 다정하게 당신을 구속시킬 것이요. 그 여자한테처럼 진저리를 내며 당신을 피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얌전할 때는 나 말고 감시인도 간호사도 두지 않을 거요. 당신이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당신 곁에 있을 거요. 당신의 눈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지치지 않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내일 떠납시다. 하룻밤만 더 이 집에서 견뎌주시오, 제인. 그러면 이 비참함과 공포하고는 영원히 안녕이요. 증오스러운 기억들도 없고 달갑지 않은 침입을 받을 염려도 없고 거짓과 증상이 범접하지 못할 만한 성역을 마련해 두었소.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들이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무슨 소리요, 제인. 아들은 학교에 보낸다고 했잖소. 그리고 내가 왜 어린아이를 동반자로 삼는다는 거요. 친자식도 아닌 프랑스 무희의 사생아를. 어째서 자꾸 아들을 들먹이는 거요. 왜 아들을 동반자로 삼으라고 하느냔 말이요. 한적한 곳에 은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혼자 은거하는 건 단조롭고 지루하지요. 당신한테는 너무 지루할 거예요. 로체스터 씨는 화가 나서 되풀이했다. 혼자라.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겠군. 도대체 왜 그렇게 스핑크스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구려. 당신은 혼자인 나와 함께할 것이오. 알겠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로체스터 씨가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다. 로체스터 씨는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자리에 붙박인 듯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나는 눈길을 돌려 난로불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고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마침내 로체스터 씨가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더 차분하게 말했다. 자, 제인의 성격 속에 있는 까다로운 점이 나왔군. 비단 실꾸러미가 지금까지는 술술 풀렸어. 하지만 매듭과 엉킨 부분이 나타날 줄 알았지. 바로 지금이군. 이제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고 끝없이 싸움이 일어나겠지. 반드시. 내게 삼손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밧줄처럼 얽힌 것들을 끊어버렸으면 좋겠소. 로체스터 씨는 다시 뚜벅뚜벅 걸어다녔다. 그러다 곧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인, 내 말 좀 제대로 들으시오. 로체스터 씨는 몸을 숙여 내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안 그러면 나는 폭력이라도 행사할 거요. 쉰 듯한 목소리였다. 표정은 마치 견디기 힘든 속박에서 뛰쳐나와 무모한 방종 속으로 뛰어들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 표정을 본 순간 한 번 더 강한 자극을 주었다가는 로체스터 씨를 통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 금방 지나가 버릴 이 순간만이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회였다. 거절하거나 도망치거나 겁먹은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가는 나도 파멸하고 로체스터 씨도 파멸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힘이, 영향력이 느껴져서 나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움켜쥔 손을 잡고 오그린 손가락을 펴주며 달래듯이 말했다. 앉으세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이야기하고 이치에 닿든 닿지 않든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들어드릴게요. 로체스터 씨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나는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내가 우는 모습을 로체스터 씨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컷 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눈물 때문에 로체스터 씨가 화가 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울었다. 곧 로체스터 씨가 제발 진정하라고 애타게 말했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서 울음이 멈추지를 않는다고 했다. 난 화가 난 게 아니오, 제인.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뿐이오. 그 창백한 얼굴로 그렇게 단호하고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운 것으로 보아 흥분이 가라앉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이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로체스터 씨가 나를 끌어당기려고 했다. 거절했다. 제인. 얼마나 비통한 목소리였는지 나의 모든 신경이 후루루 떨렸다.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요? 당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나의 신분과 아내라는 자리뿐이었던 거요?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을 잃었다고 마치 두꺼비나 원숭이처럼 닿지도 못하게 피하는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애이는 듯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롭고 내가 입힌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말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어느 때보다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죄송해요. 제이네요죠. 다시 할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어느 때보다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감정에 빠져서도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이럴 수가. 나와 함께 살고 날마다 나를 보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도 냉담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는 거죠.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몹시 화를 내시겠죠. 말해봐요. 내가 벌컥 화를 내더라도 당신한테는 울음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해요. 얼마 동안 말이요? 좀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아니면 열이 좀 있으니 잠시 세수를 하는 동안? 저는 아델도 손필드도 떠나야 해요. 당신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고요. 낯선 얼굴들과 낯선 곳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해요. 그야 당연하지. 그럴 거라고 했지 않소. 나와 영원히 헤어지겠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말이겠지.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건 좋소.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오.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로체스터 부인이 될 것이오. 이름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말이오.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한 오로지 당신에게만 충실하겠소. 남프랑스에 있는 내 집에 갑시다. 지중해 바닷가에 하얀 집이 있소. 거기서라면 당신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더없이 결백하게 살아갈 거요. 내가 당신을 꿰어서 죄를 짓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정부로 삼으려고 했다고 겁먹지 마시오. 왜 고개를 젓는 거요, 제인? 당신은 분별 있게 굴어야 하오. 안 그러면 나는 또다시 미치광이처럼 날뛸 거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와 손이 떨렸다. 큰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눈이 타는 듯이 번쩍거렸다. 그래도 나는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직접 알려준 사실이죠. 당신이 바라는 대로 같이 산다면 저는 당신의 정부가 되는 셈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았자 다 궤변이고 거짓이에요. 내가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구려. 나는 오래 참지 못하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못 되지. 당신과 나를 가엽게 여겨서라도 나를 만져보고 내 맥박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보시오. 그리고 조심하시오.
로체스터 씨는 손목을 드러내고 나한테 내밀었다. 뺨과 입술에서 핏기가 빠져나가 흙빛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로체스터 씨가 그토록 싫어하는데 저항을 함으로써 한 사람을 이렇듯 깊이 뒤흔들어 놓자니 잔인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간보다 더 높은 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도 모르게 하느님 도와주소서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로체스터 씨가 느닷없이 소리쳤다. 나는 바보요. 계속 결혼한 게 아니라고 말할 뿐 왜 그런가는 설명하지 않았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해서 지옥 같은 결혼을 하게 된 건지 제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 당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나와 같이 행동할 거요. 내 손을 잡아요, 자네트. 보는 것뿐 아니라 만짐으로써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일의 진실을 간략하게 알려주겠소. 내 말을 들어주겠소? 네,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몇 분이면 돼요. 내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형님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예전에 페어팩스 부인한테서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란 말도 들었어. 그 비슷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어떻게든 재산을 쪼개지 않기로 결심했어.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나한테 상당한 몫을 떼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 모든 재산은 형인 롤런드에게 주기로 했어. 하지만 자기 아들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를 반드시 돈 많은 여자와 결혼시키기로 한 거요. 아버지는 가끔 내 배우자감을 찾아다녔어.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의자 상인인 메이슨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메이슨 씨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지. 메이슨 씨한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한테 3만 파운드라는 재산을 나누어 줄 거라고 했다더군. 그것으로 충분했어.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혼산말이 오간 여자와 결혼하러 자메이카로 갔어. 아버지는 신부한테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스페니시 타운에서 미인으로 이름났다고만 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 블랑슈 윙그럼 양과 비슷한 스타일의 멋진 여인이었어. 키가 크고 까무잡잡하고 위풍당당했지. 그 여자의 집안에서는 내가 좋은 가문 출신이라서 붙잡고 싶어 했어. 그 여자도 나를 붙잡고 싶어 했지. 그 집안에서는 딸을 화려하게 꾸며서 내가 참석한 파티에 내보냈어. 단둘이 만난 적은 거의 없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거의 나누지 못했지. 그 여자는 나를 지켜세웠고 자신의 매력과 재주들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어. 그 여자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를 숭배하고 나를 질투하는 것 같았어. 나는 현혹되고 자극을 받았지. 감각들은 흥분했고 나는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던 터라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사교계의 바보스러운 경쟁들, 세교, 경솔함, 젊음의 맹목성만큼 판단력을 흐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는 건 없을 거요. 여자의 친척들이 나를 부추겼지. 경쟁자들은 애를 태웠고 여자는 나를 유혹했고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요. 생각하면 나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 너무나 경멸스러워서 괴롭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존경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그 여자의 성격에서 장점 하나 찾아내지 못했어. 그 여자의 마음이나 행동거지에서도 겸손함이나 자비심이나 솔직함이나 세련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결혼을 하다니. 나는 정말이지 무지하고 천박하고 두더지처럼 눈이 나쁜 멍청이었어. 죄를 덜 지으려면 차라리
아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지. 나는 신부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지. 하지만 신혼여행이 끝나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소. 장모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거요. 남동생도 있었는데 완전히 말도 못하는 백치였소. 신부의 오빠는 당신도 봤을 텐데 그 역시 언젠가는 똑같은 상태가 될지도 모르. 그 박약한 정신 속에서도 몇 가닥 애정을 가지고 비참한 여동생한테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한때 나한테 애착을 갖고 개처럼 충실하게 따랐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형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3만 파운드에 눈이 멀어 나를 속인 거요. 이 사실들을 알게 되니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어. 하지만 몰래 감추어서 문제였던 것이지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아내를 비난하진 않았을 거요. 아내의 성격이 나하고는 전혀 딴판이고 취향도 불쾌하기 짝이 없고 정신이 통속적이고 천박하고 편협하며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거나 넓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는 참았소. 하루 저녁은 물론 1시간도 함께 편하게 지내기 힘들면 내가 어떤 얘기를 꺼내든 당장에 거칠고 하찮고 핫잘것없고 비뚤어지고 백치 같은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에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 여자가 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거칠게 화를 터뜨리고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한 명령들을 내리며 들볶는 탓에 하인들이 나만하질 않아서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래도 나는 참았소. 비난도 하지 않았소. 왜 그러느냐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소. 후회와 혐오감을 남몰래 혼자 사겼소. 깊은 반감이 생겨도 꼭 억눌렀소. 제인, 혐오스러운 사실들을 시시콜콜 말하진 않겠소. 그런 말을 하려면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요. 나는 위층에 있는 여자와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는 동안 내내 괴로웠소. 그 여자의 나쁜 특성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무르익고 개발되었소. 악덕이 쑥쑥 자라났지. 너무나 강력해서 오직 잔인한 행동만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었소. 하지만 나는 잔인한 방법은 쓰지 않았소. 지적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타고난 성향은 얼마나 지독하던지 그 끔찍한 성향들이 나한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렸는지 버사 메이슨은 악명 높은 어머니의 진정한 딸로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고뇌 속으로 나를 질질 끌고 다녔소. 절제할 줄 모르고 정숙하지 못한 아내한테 묶인 남자로서는 자연히 그런 고뇌가 따를 수밖에. 그 사이에 형이 죽었어. 그리고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나는 큰 부자가 되었지. 허나 극심하게 빈곤했어. 난생 처음 보는 천박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여자가 나라는 사람과 한데 묶이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의 일부가 불렸지. 게다가 의사들이 내 아내가 미쳤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어. 무절제한 생활 때문에 광기의 싹이 더욱 빨리 자라난 거요. 제인, 이야기가 싫은가 보군. 아픈 것 같소.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오? 아니, 지금 끝내세요. 당신이 안 됐네요. 정말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의 동정은 몹시 불쾌하고 모욕적이어서 바로 눈앞에서 팽개쳐버려도 될 만하지. 그런 동정은 냉담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슬프다는 하소연을 듣는 게 성가시고
그 슬픔을 견뎌온 사람들을 잘 모르면서 경멸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지만 당신의 동정은 다루.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에 가득한 것은 그따위 동정이 아니요. 그 동정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넘치려 하고 가슴이 들썩거리고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어. 내 사랑, 당신의 동정은 고통받는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 어머니는 신성한 정열을 분만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어. 당신의 동정을 받아들이리다. 동정의 딸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오. 내 팔은 언제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인이 미친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죄인, 나는 절망의 벼랑 끝까지 밀려갔소. 그 시면과 나 사이에는 자존심의 찌꺼기만이 남아있었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불명예라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소. 하지만 나 자신한테만큼은 깨끗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그 여자의 죄악에 오염되기를 거부하고 그 여자의 정신적 결점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고 죽을 힘을 다했소. 그런데도 세상은 나의 이름과 인격을 그 여자와 연관지어 생각하더군. 날마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소. 그 여자의 숨결은 내가 숨쉬는 공기에 섞여 있었지. 내가 한때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 그 생각만 하면 그때도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하다오. 게다가 그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나은 아내를 얻을 수도 없고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었어.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도 그 여자네 가족과 우리 아버지는 나이까지 속였어. 정신이 박약한 만큼 육체는 튼튼한 탓에 나 못지않게 오래 살 것 같았어. 그래서 26의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다오. 어느 날 밤 나는 그 여자의 고함 소리에 잠이 깼어. 의사들이 미쳤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당연히 갇혀 있었지. 불타는 듯한 서인도 제도의 밤이었어.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종종 나타나는 날씨였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유황천 같더군. 어디에도 신선한 공기는 없었지. 모기들이 들어와서 방 안을 앵앵거리며 돌아다녔어. 바다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우르릉거리고 바다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나지게 드리워져 있었지. 벌겋게 달아오른 대포알처럼 크고 붉은 달이 파도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달은 들끓는 폭풍으로 부르르 떨고 있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핏빛 눈길을 던졌지. 붉은 달과 공기가 내 몸을 사로잡고 그 미치광이가 찢어질 듯 내지르는 저주의 소리가 내 귀를 가득 메웠소. 이따금 악마처럼 증오에 찬 어조로 상스럽게 짝이 없는 욕과 함께 내 이름을 들먹이곤 했지. 직업 매춘부도 그보다 더한 욕설은 쓰지 않을 거요. 방이 2개나 떨어져 있었지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렸소. 서인도 제도의 집들은 벽이 얇아서 그 여자의 늑대 같은 소리를 막아주지 못했지. 결국 나는 이렇게 탄식했소. 이런 삶은 지옥이다. 이것은 지옥의 공기이고 저 소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이 끔찍한 고통은 내 영혼을 괴롭히는 무거운 육체와 함께 떠날 것이다. 광신자들이 말하는 불타는 영혼 따윈 두렵지 않다. 지금보다 더 나쁜 미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권총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었어. 자살할 생각이었지. 그 생각은 한순간뿐이었어.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었기에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켰던 극심한 절망의 위기는 한순간에 지났어.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서 불어온 신선한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어.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공기가 맑아졌어. 그러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지. 비에 젖은 정원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오렌지 나무 아래를 거닐면서 석류나무와 파인애플 나무들 사이를 거닐면서 열대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 결론을 내렸어. 자, 들어보시오. 그 순간 나를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진정한 지혜를. 어떤 지혜를 얻게 됐을까요?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그 끔찍한 순간에서는 벗어났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지, 어떤 지혜를 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월요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제가 조금 늦게 업로드를 하는 감은 있지만 월요일 날 제가 꼭 업로드하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들으시면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편안한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려요.